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빈학원 이유림 선생님입니다. 오늘 2023학년도 6월 고1 모의고사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해설하기 앞서서 현재 기말고사 대비 기간일 텐데 6월 모의고사까지 열심히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현재 1등급 컷이 89점에서 91점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여러분 시험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문항들이 평이한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된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모의고사 범위가 여러분이 준비했던 중간고사 범위와 꽤 많은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간고사 준비를 열심히 하셨다면 모의고사에서도 고득점을 얻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서울시는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 이 점을 좀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항이 좋기 때문에 모든 문항을 다 풀이하면 가장 베스트겠지만 여러분의 시간과 제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제가 여러 사이트를 조사해 봐서 많이 틀린 오답률 탑6 정도만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객관식 20번, 그리고 객관식 21번, 그리고 이제 주관식 27, 28, 29, 30번 요 6문항을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보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왜 틀렸는지를 분석하고 다시 오답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설을 반드시 익히고 여러분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번 문항 먼저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a에 대해서 이차함수 fx, x-a의 제곱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조건 같은 경우는 x의 범위가 2부터 10으로 제한됐을 때 fx의 최소값이 0이다 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고요. 나조건이 거의 유사한 정보가 주어져 있죠. 다만 구간이 2부터 6까지의 함수의 최대값과 6부터 10 사이의 함수의 최소값이 같다라는 가보다는 뭔가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가 주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조건이 주어진 문제 같은 경우는 조건 하나하나를 정확히 해석해서 안에 속해 있는 내용이 뭔지, 숨겨져 있는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가조건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가조건은 2와 10 사이에서 최소값이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차함수 형태를 보면 아래로 볼록이면서 a, 0을 꼭지점으로 갖는 이차함수죠.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된다면 가볍게 그려보겠습니다. x축이라고 하고 x는 a라는 점에서 정확히 접하는 이런 함수가 그려지겠죠. 그럼 가조건 같은 경우는 2부터 10 사이에서 최소값이 0이라고 했는데 현재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는 형태죠. 그렇다면 구간 2부터 10은 어디에 존재해야 되느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는 a보다 왼쪽에 10은 a보다 오른쪽에 존재해야 되겠죠. 따라서 가조건의 해석은 a의 범위를 주어주는 거예요. a가 2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할 것이고 10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정보를 주는 거죠. 자, 그럼 더 중요한 나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터 6 사이, 그리고 정확히 그 다음 범위인 6부터 10 사이의 최대 최소가 같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 범위의 fx의 최대값과 이 범위에서 fx의 최소값이 같으므로 이 fx의 최대값, 이 범위에서 fx의 최소값을 모두 같은 문자인 k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2부터 6 사이에서 함수 fx의 최대값이 k라는 건 어쨌든 그럼 이 k라는 fx의 최대값은 2부터 6 사이에서 가장 큰 값이니까 f6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해요. 최대값이기 때문에. 동시에 6부터 10 사이에선 최소값이기 때문에 k는 f6보다 작거나 같아요. 6부터 10 사이에는 어떤 x에 대해서도 얘가 가장 작은 값이어야 하니까 6을 대입했어도 당연히 얘가 더 작거나 혹은 얘가 최소값일 수 있으니 등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벌써 보이죠, 여러분? 따라서 k라는 같은 값이잖아요. 이 k가 f6보다 크거나 같고 동시에 f6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곧 k가 f6이다 라는 해설이 되는 거죠.
선생님 이런 건 어떻게 해설하나요? 어떻게 해석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조건에서 유일하게 겹치는 x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6. 그럼 6, x는 6일 때 함수값, 최대 최소는 모두 함수값이잖아요. f6과 여기에 최대 최소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겠다라고 조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생각의 결과로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부터 6 사이에서 fx의 최대값이 6에서 발생하고 6부터 10 사이에서 fx의 최소값이 역시 6에서 발생한다면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지는 거죠. 역시 가볍게 그려볼게요. 위에랑 똑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A고요. 얘가 여전히 fx 그래프인데 2부터 6 사이에서 6이 최대값이어야 된다는 건 2는 이미 왼쪽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2부터 6까지 그럼 6이 2보다 더 A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이 구간 안에서 최대값 6에서 등장. 오케이 되겠죠. 그 다음 밑에 거 6부터 10 사이에서 fx 최소값 6부터 10 사이에서 10 이쪽에 있다고 한다면 6부터 10 사이에서 fx의 최소값 f6 정확하죠. 자 그럼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의 해설을 더 해봐야죠. 우린 이미 가를 통해서 A가 2와 10 사이에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여전히 A는 2보다 오른쪽에 있는 건 확실한데 6보다 2에 더 가까이 있어야 하므로 2와 6의 중점 누구예요? 4. 4가 A보다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쳐져 있겠다. 따라서 A는 2와 4의 사이값이다. 라는 해설이 최종적으로 가나의 해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끝났네요, 여러분. 자, 문제가 물어보는 것이 f-1의 최대 최소인데 f-1을 집어넣으면 f-1 같은 경우는 x에 -1 집어넣는 거니까 -1 마이너스 a의 제곱, 즉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a의 범위를 알죠. a는 2부터 4 사이의 범위. 따라서 a가 2부터 4 사이에서 다음 f-1의 최대값은 a가 얼마일 때? 4일 때 최대값, 즉 25가 나오고 언제 최소값? a가 2일 때 최소값, 즉 9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최대와 최소를 더하면 34. 그래서 최종답 1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 하나하나를 잘 분석해 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제가 아이들이랑 많이 만나다 보니까 여러분과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굉장히 케이스를 많이 나누어서 이거 안 되네 이거 안 되네 케이스 여러 개를 다 나열해보고 되는 케이스를 고르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문제 하나하나를 자세히 분석해보는 습관 한번 들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1번 문제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모의고사에서 21번이라고 하면 조금 킬러 문항이다, 좀 어렵다 라고 느껴지기 마련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해볼게요. 자, 1이 아닌 양수 K에 대해서, 양수 K래요. 자, 양수 K에 대해서 직선 Y는 K와 Y는 X제곱의 교점을 AB라고 하자. Y는 K와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의 교점을 각각 CD라고 하자. 다음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통 모의고사의 기억, 니은, 디귿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복잡할수록 기억은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이 문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 이렇게 한번 해석해봐, 이런 뜻이란다 라고 주는 게 보통 기억이고요. 니은과 디귿은 서로 연관성이 있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니은을 풀어야 디귿의 정답을 구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전혀 관련 없는 두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을 잘 해석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석하는 시작점이 잘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억. 자, K는 6일 때 CD를 물어보는데 CD라는 점은 이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라는 이차함수와 Y는 K의 교점을 말하는 거죠. 즉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라는 이차함수와 Y는 K였는데 K가 6이라고 했으므로 Y는 6과의 교점을 말하는 거죠. 그럼 두 개 연립하면 끝나겠죠. 일명 대수와 기하의 만남이라고 불리는, 얘가 6이 되는 것이므로 6은 소거되고요. X로 묶으면 결국 X는 0, or X는 6을 근으로 갖는 그런 2차 방정식이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 뜻은 결국
C라는 점의 X좌표, X좌표가 C가 더 작다고 했으니까 0, D라는 점의 X좌표가 6이 되므로 CD의 길이는, CD는 지금 Y는 K랑 만나는 선이니까 당연히 X축의 평행이에요. 따라서 CD의 길이는 6이다. 바로 해석해낼 수가 있겠고요. 자, 니은부터가 이제 관건인 문제입니다. 자, 니은, K값에 관계없이 CD의 길이의 제곱, 마이너스 AB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보면 기억의 일반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억은 K가 6일 때 CD의 길이를 말하는 거고, 니은 같은 경우는 K값에 관계없이 CD의 길이를 물어보는 것이므로 기억의 일반화와 조금 가깝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지우고 다시 해설을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니은 같은 경우 CD와 AB를 각각 궁금해하는데, CD는 기억에서 봤다시피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란 이 이차함수 y는 k의 교점이고, AB 같은 경우는 y는 x제곱과 y는 k의 교점이에요. 그럼 해봅시다. 자, AB를 직접 구해보고자 해요. 그러면 AB 같은 경우는 y는 x제곱과 y는 k의 교점이죠. 따라서 x제곱이 k가 될 때, 즉 x가 뿔마 루트 k일 때를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 굳이 한 번 더 써보면 A라는 점 B좌표보다 작은 거니까 A가 마이너스 루트 K, K가 되겠고, B 같은 경우는 루트 K, K가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추가로 CD는 한 번 해봤으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라는 이차함수와 y는 6이라는 요 상수함수의 교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6x 플러스 6은 6이 아니라 k죠. 이번엔 일반화 시키는 거니까. k가 되니까 여러분이 보통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 가능성이 높냐면, y는 k랑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니까 알파랑 베타라고 놓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6, 그리고 알파 베타는 6 마이너스 k니까 거리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근과계수의 관계를 변형하면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어떻게 푸는 게 낫냐면, 저는 디귿을 경험해 봤기도 하니까 이왕이면 근을 구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처럼요. 그러려면 어떻게 건드려야 되냐? 이쪽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세요. x-3의 제곱은 이렇게. 그러면 원래 9가 필요하니까 이쪽이 k 플러스 3으로 되고, 그렇다면 근이 바로 등장합니다. x-3이 뿔마 루트 k 플러스 3, 즉 x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C라는 점이 더 작다고 문제에서 주어졌으므로 3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3, k가 되고, D라는 점이 3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3, k가 됩니다. 그럼 이제 모든 점에 다 k에 대해서 정리가 된 상황이죠. 그럼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니은, CD의 길이의 제곱 마이너스 AB의 길이의 제곱이라고 했어요. 써보죠 뭐. 나 CD 둘 다 아는데. CD의 길이는 여기에 x좌표에서 여기에 x좌표를 빼는 거니까 3은 날아가고 2 루트 k 플러스 3이 되죠. 얘의 제곱 마이너스 AB 루트 k에서 마이너스 루트 k를 빼야 되니까 2 루트 k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제곱을 해서 정리를 하면 4k 플러스 3 마이너스 4k가 되므로 이 식은 언제나 k가 어떤 수든 4k 소거되고요. 12로 일정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니은이 일정하고 심지어 12로 일정하다라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이 OK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기억을 잘 해석했어야 얘를 K로 바꾼 니은도 잘 해석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자, 그럼 마지막 D급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CD 플러스 AB가 4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현혹되는 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난 CD의 길이도 이미 알고 AB의 길이도 이미 아니까 약간 대입하고 싶어져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대입을 했다고 치면 어쨌든 CD의 길이는 루트, AB의 길이도 루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설이 어려워져요. 그럼 니은을 살짝 올려보면 니은에 CD의 제곱 마이너스 AB의 제곱 합차가 있죠. 그럼 난 이미 알아요. CD의 제곱 마이너스 AB의 제곱은 언제나 12로 일정하다는 사실을. 그러면 한번 적어보죠. 칸이 살짝 부족하네요. 여기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디귿에서 이미 니은에 의해
CD의 제곱 마이너스 AB의 제곱이 12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이 둘을 합차로 쪼개면 인수분해를 하면 CD 마이너스 AB CD의 길이 플러스 AB가 10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CD 플러스 AB가 4 그러니까 이쪽이 4라고 했으므로 이쪽이 자연스럽게 3이 되겠죠. 그럼 이 둘을 연립하면 우리는 CD의 길이와 AB의 길이를 모두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식을 더하면 2CD인데 그게 7이 되니까 CD가 2분의 7이 나오고 두 식을 빼면 1이 되는데 그게 2AB니까 AB는 2분의 1이 나와요. 자, 요렇게 직접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한번 볼게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K 플러스 BC. 일단 K를 구해야겠죠. 그런데 가장 간단한 AB의 길이 아까 대입하고 싶어서 약간 현혹당했던 얘가 2루트 K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루트 K가 2로 나누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K는 16분의 1이겠다. 첫 번째 문제 해결. 16분의 1이겠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BC의 길이를 구해야겠죠. 자, BC의 길이 어떻게 구할까요, 여러분? BC 같은 경우는 문제에 주어진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K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B도 구할 수 있고 C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B좌표 봅시다. B좌표. 지금 현재 K가 16분의 1이니까 이쪽이 4분의 1, 16분의 1이 되고 그 다음 C좌표 여기 있네요. 자, C좌표 조금 작지만 같이 볼게요. 3 마이너스 여기에 16분의 1 넣으면 16분의 1 플러스 3이므로 16분의 49가 돼요. 그러면 루트 밖으로 나오면 4분의 7, 4분의 12에서 4분의 7 빼는 거니까 4분의 5가 되죠. K 16분의 1 이렇게. 그럼 BC의 길이 같은 경우는 Y좌표가 똑같으니까 4분의 5에서 4분의 1을 빼서 결국 BC의 길이는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K와 BC의 길이를 더하게 되면 16분의 17이다 라고 가볍게 역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 모의고사의 킬러 문항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차근차근 그러니까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을 차근차근 구해 가다 보면 그것도 여러분이 현혹당하지 않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지만 거기에 혹하지 않고 교점을 완벽하게 구해서 답을 내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27번 문항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2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연립 부등식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기말고사 범위에도 포함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특히 이 문제는 좀 자주 나오는 형태예요. 내신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x에 대한 연립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합을 구하시오. 그렇다면 일단 아래에 있는 부등식, 두 번째 부등식은 조금 쉽게 풀리죠.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니까 요거부터 건드려 보도록 해볼게요. 그렇다면 얘는 x-10, x-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아래쪽 부등식의 해가 4부터 1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사실 위의 부등식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양끝값을 가지는 그런 1차 부등식,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의 부등식은 x가 n 플러스 2보다는 크거나 아니면 x가 n-2보다는 작다로 가볍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둘의 공통 범위에 자연수가 2개만 들어와야 된다. 그럼 보통 여러분 수직선을 그려서 활용합니다. 자, 수직선을 그려볼게요. 4부터 10부터. 자, 4부터 10을 표현해보죠. 4부터 10. 자, 요 범위와 이제 아직 n의 값을 모르니까 xn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다와 xn-2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 수직선 위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만 자연수의 개수가 나와 있는 상황이므로 이쪽의 개수를 한번 건드려 봅시다. 자, 4부터 10에는 이미 자연수가 몇 개 존재하냐면 7개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가 2개이려면 5개가 빠져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위의 그래프를 한번 잘 볼게요. 위에를 따로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 나중에 합칠 거예요. 위에다 조그맣게 그려봅시다. 자, 요쪽에 그려볼게요. 자, 이 문항 같은 경우는 n-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쪽 범위와
n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쪽 범위를 의미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자, n-2 그리고 그 다음이 n-1 그 다음이 n 그 다음이 n 플러스 1 그 다음 n 플러스 2 딱 5개가 존재하죠. 이 5개가 이 7개에서 빠져버리면 딱 2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모양이 어디로 들어와야 된다? 이 모양 안쪽으로 싹 들어와서 여기가 n-2 여기가 n 플러스 2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면 공통범위가 이쪽과 이쪽으로 제한되죠. 그럼 원래 7개였는데 여기 5개, n-2부터 n 플러스 2까지 5개 빠지니까 2개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케이스를 여러 가지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n이 뭐 얼마보다 크거나 같을 때 뭐 이렇게 쪼개는 게 아니라 한눈에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진짜 종료됐죠. 자, 여기 같은 경우 4가 n-2보다 왼쪽에 있어야 하고 and 이쪽 n 플러스 2보다 10이 오른쪽에 있어야 하니까 최종 n은 6보다 크거나 같고 2항에서 8보다 작거나 같다. 문제가 물어보는 게 모든 n의 값의 합. n은 근데 당연히 자연수 맨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6, 7, 8을 더하면 최종답 21 이렇게 체크해 볼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여러분? 분명히 내신 시험에도 나올 수 있을 만한 문항이에요. 그러므로 물론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지 말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가볍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았던 28번 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선생님이 열심히 그려봤어요? 자,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분의 25의 그래프와 y는 ax 그래프가 한 점 A에서 여기서 요 한 점 A에서 만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떻게 풀 거냐면 한 점에서 만난다? 얘와 얘를 연립하면 즉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분의 25가 ax 써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분의 25가 ax. 오케이, 나 알겠다. x제곱 넘어와서 a 플러스 4x 플러스 4분의 25는 0. 얘 판별식이 0이다 라고 접근한 친구들 꽤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나오던데 나와요. a 값이 나옵니다. a 값이 나오면 판별식이 0이다 했으면 a 값이 나오는데 이 문제를 쭉 읽다 보면 결국 점 a가 생각보다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이 점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다시 연립을 또 시도해서 얘를 구하느니 처음부터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무슨 말이냐면요. 얘가 결국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저게 중근을 갖는다. 완전 제곱식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되려면 그런데 x가 지금 양수근이니까 얘가 결국은 x-2분의 5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여기가 4분의 25니까 2분의 5 맞춘 거고요. 그러면 난 a라는 점은 2분의 5, 뭐다 라는 걸 벌써 알게 돼요. 자, 그러면 a는 뭐냐? 이 a, b 차례잖아요. 그러면 a 플러스 4는 얼마가 돼야 된다? 여기에서 2 곱하면 마이너스 5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결국 5라는 값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a는 1이어야 된다. 얘가 y는 x겠군. 오케이. a라는 점 2분의 5, 2분의 5겠군. 이란 사실까지 한 번에 알아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판별식을 썼다고 틀리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빠른 풀이로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연습해 주셔야 된다는 거. 많은 정보를 알았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 자, 다음 읽어볼게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는 점은 이미 알 수가 있어요. 0, y절편이니까 4분의 25가 됩니다. 라고 했을 때 A축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H라고 할게요. 2분의 5, 0이 되겠죠? 이렇게. OA와 BH가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자. 오케이, 여기다 두고. 그때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자,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문제 읽고 해석, 끊어 읽고 해석, 끊어 읽고 해석 하나씩 다 해봤어요. 자, 마지막. 넓이, BOC의 넓이. 자, 이 삼각형의 넓이와 ACH 이 삼각형의 넓이를 각각 S1, S2라고 할 때 S1에서 S2를 빼라. 선생님 그럼 C를 구해야겠네요? 아니죠.
이 넓이를 구하려면 C를 구하면 좋죠. C를 구하면 X가 나오니까 높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왕 안 구하고 하면 더 좋잖아요. 결국 S1-S2라고 쓸게요. S1-S2라는 애는 요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을 빼는 거지만 삼각형 BOH에서 삼각형 AOH를 빼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죠. 어차피 요 COH라는 삼각형은 공통 범위니까 여기에서 S1에서 S2를 뺀 거나 BOH의 넓이에서 AOH의 넓이를 뺀 거나 같은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끝납니다. 자, BOH의 넓이는 BOH 아주 쉽죠. 2분의 1 곱하기 윗변 2분의 5 곱하기 높이 4분의 25 마이너스 AOH 요 삼각형이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2분의 5 곱하기 높이 2분의 5 그러면 공통으로 4분의 5가 있는 관계로 묶으면 4분의 25 마이너스 2분의 5 4분의 10이죠. 그럼 4분의 10이니까 15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16분의 75 이렇게 나오게 되죠. 따라서 문제가 P와 Q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최종 답은 91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통 부분의 넓이 가지고 가볍게 구하는 거, 최종 답까지 나오는 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고 이제 선생님 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만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P분의 Q를 선생님은 이제 묶어서 정리해서 조금 가볍게 풀이했는데 직접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하다 보면 약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꽤 있을 수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서로 수인 자연수이니까 약분 되는지 체크해봐야 되는 점 그것도 유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2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많이 봤던 복소수의 순환수성 문제가 되겠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49 이하의 두 자연수 m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대요. 중괄호 안에 있는 어떤 복잡한 식을 제곱했더니 4가 됐다라는 것은 결국 중괄호 안에 있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m제곱 마이너스 i의 n제곱이 제곱해서 4가 되는 이 아니면 마이너스 2겠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거보다 하겠는데 계속 이게 조금 복잡하다라는 생각 드시나요? 그럼 저 문제를 조금 해결하고 가죠. 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같은 경우는 m에 만약에 1을 대입한다고 치면 얘랑 절대 정리해서 2나 마이너스 2를 만들 수 있는 형태가 아니죠. 다만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를 제곱했다고 생각해보면 2분의 1 플러스 2i 플러스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되죠. 그러면 얘가 i가 돼요. 결국 m에다 2를 넣으면 i가 되니까 i 정도면 정리해서 2나 마이너스 2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따라서 그런데 뭐 3이나 홀수를 대입하게 되면 역시 정리가 안 되는 건 아까 1과 마찬가지니까 결국 m이 짝수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m을 2k라고 하겠습니다. 짝수니까. 그럼 문제가 어떻게 변하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2k 마이너스 i의 n제곱이 2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변화하겠죠. 그럼 제곱을 먼저 해주면 i의 k제곱 마이너스 i의 n제곱이 2 혹은 마이너스 2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i가 가질 수 있는 값 i의 거듭제곱이 가질 수 있는 값은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죠. 그 네 가지를 빼서 2나 마이너스 2를 만들려면 첫 번째 이 앞에 있는 값이 1, 2가 되는 거 먼저 생각해 볼게요. 1, 뒤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1이라 두 개를 빼서 2가 되는 경우와 두 번째, 앞에 있는 i의 k제곱이 마이너스 1, 뒤에 있는 애 마이너스 2 되려면 1이면 딱 되겠죠. 이 두 케이스 말고는 2나 마이너스 2를 만들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i의 k제곱이 1이고 i의 n제곱이 마이너스 1인 경우예요. 자,
i의 n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근데 n은 49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n의 최대값은, 우리 왜 최대구예요? 문제가 물어보는 게 n 플러스 n의 최대기 때문에 n의 최대값은 48까지 갔을 때가 정확히 1이죠. 4의 배수니까. 그거보다 2칸 더 내려가면 51이 안 되고 2칸 더 올라온 46이 될 것이고요. 자, 이때 여기 k 조심해야 돼요. m을 2k라고 했기 때문에 m이 49 이하라면 k는 24.5 이하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i의 k제곱이 1이 되는, 그럼 4의 배수 중에 가장 큰 애니까 이걸 만족하는 가장 큰 k의 최대값은 24.5 이하의 가장 큰 4의 배수 24가 되고요. 따라서 m의 최대값은 이것의 2배이니까 48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 m 플러스 n의 최대값은 94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두 번째 케이스도 해봐야죠. 두 번째도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i의 k제곱이 마이너스 1이며 i의 n제곱이 1이길 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아주 쉽습니다. n의 최대값 48 나와야 되고요. 자, 여기도 24.5 이하임에 유의하시면서, 자, 마이너스 1이 되는 k의 최대값, 자, 1이 될 때의 최대가 24였어요. 그보다 2칸 올라오면 되죠. 그러니까 22. 그럼 m의 최대값은 이거의 2배니까 44가 되겠죠. 따라서 두 번째 케이스에서 m 플러스 n의 최대값은 92가 되겠죠. 따라서 그냥 문제가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케이스 중에 더 큰 94를 최종 정답으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소수의 순환성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이 더 저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K라는 문자를 도입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만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킬러 문항 30번 문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2차 함수 문제네요. 이번 모의고사에서 2차 함수가 좀 고난도로 많이 출제되었다라는 경향성을 한번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건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해석하는 연습 해주셔야 돼요. 자, 가조건 봅시다. y는 fx의 그래프는 x축과 한 점 0,0에서만 만난다. fx와 한 점 0,0에서 만난다. x축과 0,0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차함수라는 뜻이 되는 거죠.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는 해석이 단순하게 fx가 ax제곱이라는 거겠구나. a라는 문자를 쓸 때 반드시 문제에서 a를 쓰진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는 연습도 해보시고. 됐습니다. 가조건 끝입니다. 자, 나조건 fx 플러스 gx, 일반적으로는 2차겠죠. 2차 부등식의 해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잘 보세요, 여러분. 2차 부등식의 해는 일반적으로 양끝값 혹은 사이값 혹은 한 점, 아니면 해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해가 무수히 많거나 모든 실수거나 이런 것밖에 못 가지죠. 한두 번만 해를 갖는 2차 부등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말 뜻은 거꾸로 해석하면 이게 2차식이 아니라는 뜻이구나. 그럼 1차식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게 1차식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gx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가 있죠. 분명히 2차였는데 소거가 됐다는 건 gx가 마이너스 ax제곱으로 스타트하겠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얘가 결국 소거돼서 남은 애 해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다는 건 이쪽이 bx 마이너스 2b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서 또 b를 안 쓰는 경우 많으니까 체크해 보시고 한번 볼까요, 여러분? fx 플러스 gx 실제로 f랑 g를 살짝 더해보면 사라지고 bx 마이너스 2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b로 약분하면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자연스럽게 넘어갔지만 한 조건이 추가돼야죠. 뭘까요? b로 나누는 과정에서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건 b가 양수이다 라는 해석까지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겁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나조건의 해석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희 fx와 gx 거의 다 찾았어요. 그죠? fx는 거의 나와 있고 a만 알면 끝나고 gx, a, b 알면 끝나고. 다조건 보겠습니다.
자, 다조건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g 거의 다 왔다니까요? f-g 두 개를 빼보시면 이쪽에 적을게요. fx-gx ax제곱 마이너스 bx 2ax제곱이네요, 여러분. 2a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2b가 되죠. 얘가 f1-g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잘 보세요, 여러분. 얘를 제가 새로운 함수 hx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h1이 되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hx가 h1보다 크거나 같다. 어떤 x를 대입해도 h1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는 건 얘가 최소값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즉 hx, 즉 fx-gx라는 함수는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함수가 1에서 최소값을 가지려면 완전제곱 만들어 보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2a분의 bx 플러스 2b 이렇게 되고 완전제곱 완성해 봅시다. 2a의 x 마이너스 a분의 b에 다시 4a분의 b의 전체 제곱이고요. 원래 2b 있었고 여기서 이제 16a제곱분의 b제곱이 나오겠죠? 16a제곱분의 b제곱이 2a 곱해서 이렇게 나오는 형태. 그런데 뒤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언제 최소값을 갖는다?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얘가 뭐다? 1이다. 따라서 b가 4a다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gx가 또 간단해져요. gx는 마이너스 ax 제곱 b 대신에 이제 4a를 집어넣을 수가 있죠. 4ax b 대신에 4a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니까요. 마이너스 8a 이렇게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a 말고는 다 아는 상황이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 fx-k 곱하기 gx-k는 0이라는 방정식 실근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가 없다라는 것은 해석 fx-k가 0이 아니고 and gx-k도 0이 아니다. 그 말은 fx가 k가 아니고 gx도 k가 아니다. 이런 해석이 되는 거죠. 이걸 만족하는, 그러니까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fx가 k가 아니고 and gx도 k가 아니게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가 5개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그럼 fx, gx 거의 다 왔는데 한번 볼게요. fx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이게 결국 그래프를 그린 이유도 궁금할 수 있어요. 갑자기 그래프를 왜 그려? 그래프를 왜 그리냐면 fx 얼추 다 왔는데 gx 거의 다 왔는데 k 상수함수인데 그럼 두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는 뜻. 만나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는 겁니다. 자, 이쪽에 그려볼게요. 자, 먼저 y는 ax 제곱을 그릴 건데 우리는 b가 양수임을 알기 때문에 a가 양수라는 사실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fx 그래프는 같은 색으로 그려볼게요. fx 그래프는 대략 이렇게 생겼겠죠. 맞죠? 동시에 gx를 그리기 위해 완전제곱으로 약간만 변형해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4x고요. 마이너스 8a 조금 더 마이너스 a에 x 마이너스 2에 제곱되고 플러스 4, 마이너스 4 밖으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4a. 그럼 꼭지점이 2, 마이너스 4a. 뭐 이쯤 있겠죠? 마이너스 4a 이쯤 있다 치고 이렇게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면서 마이너스 a, 그러니까 음수죠. 이제 위로 볼록 그래프. 이렇게. 이게 gx 그래프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fx와 y는 k는 만날 수가 없어요. gx와 y는 k는 만날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k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런 곳에 있어야겠죠. 그래야 얘와도 안 만나고 and입니다, 여러분. 얘와도 안 만나요. 그럼 k의 범위가 나옵니다. k는 최소 여기다가 그냥 적을게요, 여러분. 최소 마이너스 4a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최대 0보다 작아야 돼요.
자, 이런 범위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둘게요. 얘도 이렇게 뒀을 때 F22 플러스 G22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자, F22 플러스 G22. 근데 우리는 fx 플러스 gx를 이미 해본 적이 있어요. 그죠? fx 플러스 gx 하면 4ax 마이너스 8a죠. 그러면 여기에 x자리에 22를 대입하는 거니까 22 대입하면 80a가 되겠죠. 자, 이 80a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건데 잘 보면 정수 k의 개수가 몇 개다? 5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k의 범위로 오면 정수 k가 5개다. 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다. 그러면 4a라는 것은 마이너스 4a라는 것은 요거 조금만 지웠다가 위에다 쓸게요.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a라는 거는 마이너스 5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할 것이고 마이너스 6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할 것인데 마이너스 6은 등호가 포함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최종적으로 a의 범위가 나오죠. 4로 나누면 4분의 5보다는 크고 4분의 6, 즉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므로 우리가 구하는 80a는 최대, a의 최대값이 2분의 3이니까 2분의 3 대입하면 120이 최대값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석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조건 가볍게 해석했고 나조건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해석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거 b 붙일 때 양수라는 조건 그리고 다조건은 사실 요런 형태의 최대 최소 문제는 여기 수상뿐만 아니라 수2를 가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조금 익혀두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해석하다 보면 차근차근 해석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그래프적 해석도 해야 되고 그래서 A의 범위도 구해야 되고 정수의 개수가 5개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최종답까지 구해주셔야 되는 약간 시간이 걸릴 만한 하지만 많이 어렵지는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6월 모의고사 해설해보았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니 조금 평이했다, 많이 어렵지는 않았는데 라는 생각 들진 않으신가요? 사실 모의고사는 정말 모의고사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평가로 향하는 모의시험일 뿐이기 때문에 잘 봤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고요. 못 봤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나 이 오답을 잘 체크해가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부족한지를 잘 알고 나면 다음 9월 모의고사 혹은 11월 모의고사도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네, 그렇게 잘 준비해서 우리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합시다. 네, 고생하셨습니다.